수련과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수련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아따 정말 오래도 사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 살면 무조건 좋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몸이 아파서 끙끙끙 댄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람도 힘들고 그것 보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겠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이겠네요. 이럴 때는 이런 말이 생각나겠는데요. 거지 같은 내 인생. 그래서 노인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죠. 사람의 목숨이 뭐 마음대로 되나요? 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허구한 날 몸이 아파서 빌빌빌 대며 학교도 빠지고, 직장도 빠지고, 나중에 장사도 빠지게 되면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골골골 거리면서 80까지 산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사람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오래 타면 고장이 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차가 됐던 사람이 됐던 자주 점검을 해야 하겠죠. 사는 동안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됐던 간에 사는 동안에 덜 아프게 살아야지 늙어서 아프면 나만 서글프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게 되겠죠. 잠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죽을 때도 잠자다가 잠결에 하늘 날아간다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사실 알고 보면 건강하게 사는 법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일단은 세 가지만 잘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먹어야 해요. 소화를 잘 시켜야 하다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되면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잘 싸야 해요. 대소변을 잘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 번째는 잘 자야 해요. 밤에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되도록 밤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생체 리듬상 밤 12시 이후부터는 휴식으로 들어가는데 잠을 안 자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2배 이상 소모되기 때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올빼미처럼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며 TV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당연히 빨리 늙고 면역력도 떨어져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수련을 해야 합니다. 수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을 내고 헬스장이나 요가 등을 해야 꼭 수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하는 맨손 체조도 수련의 하나입니다. 수련이란 말을 폼나게 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태권도, 이소룡의 절권도, 성룡의 치권, 견자단 연문의 영춘권, 이영걸 황비용의 홍각권 등의 무술도 수련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몸을 단련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수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체조, 요가 또는 절을 하는 것이 있어요. 수련을 할 때는 경쾌하고 활기찬 음악을 들으면서 기운차게 하는 것이 밝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은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요가나 기체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명상을 하는데 이런 방법은 별로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몸에 열나고 땀이 나는데 바로 앉아서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집중이 되겠어요. 그냥 개운하게 샤워를 해야지 찝찝한 상태로 명상을 하면 보통 잡념밖에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개 중에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끝나고 뭐 먹을까? 끝나고 누구 만날까? 끝나면 무슨 일 할까? 등등.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운동을 막 끝낸 상태에서는 올라온 에너지를 바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련은 운동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 수련과 수행을 같이 하는데 저는 수련과 수행은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수련은 운동으로 몸을 먼저 강하게 단련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몸을 쫄쫄이 바지의 헐크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수련이고 그 다음 원펀치 3 강냉이처럼 무서운 덩치의 조폭이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수행의 역할이라고. 참 쉽죠 이잉.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수련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몸을 단련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수련하는 동안 남자는 복근에 식스팩을 만들고 여자는 그냥 복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앉아서 수행할 때 허리도 덜 아프고 상체도 꼿꼿하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집중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수련은 예전부터 수행을 하던 수도자들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함께하는 체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몸에 좋은 보약이지요. 수련은 습관이 되어야 해요. 작심삼일은 정말 하지 마셔요. 제발 그러지 마. 사실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라도 하던지 말던지 하지 맨날 병이나 나면 정신도 점점 약해져서 우울증도 걸리기 딱 좋아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다 아시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울증이래요. 참고로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참 부끄럽네요. 수련을 하다가 쉬게 되면 몸이 다시 예전에 안 좋은 상태로 백하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2말 하면 잔소리, 3번 말하면 개소리, 4번 말하면 킹받아. 크크크. 수련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오염된 환경과 먹는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몸에 해로운 화학조미료와 인스턴트 음식 등등. 근데 인스턴트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죠? 아참. 수련하는 동안에 먹는 음식은 스트레스를 받고 도축된 육류는 되도록 적게 먹는 것이 좋겠죠. 돼지고기, 소고기 말이에요. 웃자노. 고기 좋아하는 양반들 정말 수련하기 힘들겠네.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따봉이에요. 사람의 몸은 동물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축들이 사육되고 죽을 때 받은 스트레스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는 전파와 전염이 되죠. 사스, 코로나 전염병 같은. 그리고 수련으로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안 좋은 에너지를 막을 힘이 생겨요. 그걸 면역력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수행할 때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수련을 먼저 하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허상, 망상, 공상 등으로 주와 인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미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상과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수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구독과 좋아요.